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공항으로 향하고 또 어떤 이는 같은 시간에 마트를 향해 계산대를 지킨다. 누군가는 벚꽃이 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또 다른 이는 이른 새벽부터 전단지를 챙겨 나선다. 나이는 비슷한데 사는 모습은 이토록 달라진다. 그 격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물어보면 의외로 단순한 대답이 돌아온다. 은퇴 자금, 그 어떻게 준비했는가에서 운명이 갈렸다는 것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준비의 방식이었다. 불안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설계였다. 그리고 그 설계의 차이가 결국 누군가에겐 자유를, 누군가에겐 생존을 안겼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윤정아 씨다. 그녀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정년퇴임을 했다. 교사였던 시절 매달 일정액을 연금저축보험에 붓고 퇴직금의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소비를 줄이기보단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했고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 수입이 생활비를 크게 넘긴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과 태국을 3주간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녀의 통장에는 여전히 여행비보다 훨씬 많은 잔고가 남아있다. 그녀의 말이 인상 깊다. 젊었을 땐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돈이 있다. 준비한 만큼 즐길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불안이나 제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 얻은 시간의 자유에 가깝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63세 박기철 씨의 이야기다. 그는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생산직으로 일했다. 정년보다 다소 이른 58세에 퇴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이 닥쳤다. 퇴직금은 의료비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쓰였고 이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는 그제야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후 박 씨는 일용직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많지 않고 주거비와 식비를 제하면 남는 돈은 없다. 그는 말한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나이에 이걸 하고 있다는 현실의 고통이다라고. 한때는 퇴직 후 농촌으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꿈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박 씨의 삶은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노년의 초상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남성 이윤수 씨다. 그는 50대 후반까지 사업을 운영했다. 적당한 수익을 내며 살았지만 은퇴에 대한 별다른 대비는 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체를 정리하고 나면 시간도 생기고 돈도 남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접을 무렵에는 이미 자금이 바닥나 있었고 정리비용이 예상보다 컸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 시작했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 남은 선택지는 시니어 일자리였다. 그는 지금도 주일 오후마다 도서관 사서 보조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었지만 일하는 리듬에 적응하고 사람을 만나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됐다고 한다. 이 씨의 경우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지만 일정한 리듬과 일의 보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안정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일 대신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 세 사람의 삶은 은퇴 후의 삶이 결코 정형화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같은 나이,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준비의 정도와 방향에 따라 노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가다. 윤 씨처럼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둔 사람은 여유를 누릴 수 있었고 박 씨처럼 퇴직금과 연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 씨처럼 늦게나마 일에 다시 뛰어든 사람도 있지만 그 역시 경제적 자유는 요원한 상태다. 결국 은퇴 자금의 진짜 차이는 금액에 많고 적음보다는 준비와 설계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1억으로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누군가는 3억을 들고도 불안해한다. 그 차이는 소득이 계속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위험에 대비한 쿠션이 있느냐, 건강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여지가 있느냐에서 생긴다. 즉, 돈 자체보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은퇴 시점까지 얼마를 모을 것인가 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월세 수익이든 배당이든 혹은 작은 일거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을 덮을 수 있는 소득 구조를 갖춰두는 일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은퇴 직전에 급히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다듬어야 한다.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알바를 해야 하느냐는 결국 노후의 설계도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같은 은퇴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다. 준비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로 이어지는 시대, 이제는 얼마보다 어떻게가 운명을 가른다. 은퇴 이후 삶의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직장을 떠나 동일한 은퇴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의 일상은 극명하게 갈린다. 어떤 이는 여행 일정을 짜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는 마트 출근을 준비하며 하루를 버텨낸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은퇴 자금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운용한 방식, 준비의 시점에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은퇴 자금의 격차는 단순한 금액 차이보다 구조와 설계의 차이에 가깝다는 것이다. 자산을 쌓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그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는 얼마든지 설계 가능하다. 실제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자산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란 곧 지속적인 소득의 흐름과 고정비에 대한 통제력,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과 여유가 결정된다. 첫 번째는 수입의 다변화다.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은퇴자는 은퇴 직후부터 불안한 삶을 감내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소득원이 연금 외에 없다면 의료비나 주거비의 급증에도 대응이 어렵다. 반면 임대 수입, 배당 수익, 부업 소득 등 폭수의 수익원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전부터 투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는 리스크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리스크일 수 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무리한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출의 구조화다. 자산은 줄어들고 수명은 늘어나는 시대의 지출의 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예측 가능한 고정 지출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거나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하고 이 항목들이 소득보다 앞서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처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항목에 대한 대비는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적절한 실손보험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주기적인 건강점검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세 번째는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고 그때마다 모든 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비 자산이나 비상금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자금 계산에서 생활비만을 중심으로 설계하지만 인생은 계산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족의 문제, 건강 악화, 주거 환경의 변화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때를 대비한 여유 자산 혹은 일정 부분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마련해 두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핵심이다. 심리적 여유도 이 여분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자산의 크기가 아닌 자산이 작동하는 방식이 삶을 결정짓는 시대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간단하다.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은퇴 후에도 계속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지출은 통제 가능한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가? 위기 상황을 감당할 여유 자금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인 축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지금 당장 계획의 점검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은퇴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퇴직이라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지만 은퇴라는 현실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과 삶을 계획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같은 은퇴를 하고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묻는다. 왜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도에 있다. 이제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가 은퇴를 지배하는 시대다. 그것이 은퇴 자금의 진짜 차이이며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된다.